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멸공 논란 후폭풍.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촉발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키운 논란, 이렇게 봐야겠죠. 멸공 논란. 파장이 상당하네요. 예, 비판이 거셌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소셜미디어에 멸공이라고 쓴 걸 윤석열 후보가 이마트에서 멸치랑 콩 사는 사진을 찍어갖고 멸콩이라고 가볍게 받았었는데요. 네. 철진한 색깔론 부추긴다, 이런 비판이 어제도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배놀이 즐긴다라고 꼬집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각 잡고 비판한 건 거의 없었는데 다들 좀 거리를 뒀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자제할 필요 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 선대본 방침은 아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썩 동의하기 어렵다. 각각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결국 윤석열 후보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나는 그냥 필요한 거 샀을 뿐이다. 멸치 육수 내려고 산 거다 라면서 좀 살짝 물러섰습니다. 근데 윤 후보가 사진에서 들고 있었던 그 멸치가 육수를 내는 국물용 멸치가 아니라 조림용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 해명도 좀 궁색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찌르자 공산당, 예전의 반공주의 프레임, 그 색깔론을 다시 들이미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을 법해요. 그렇습니다. 거긴 그렇고, 일단 신세계의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폭락했네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이렇게 후폭풍이 좀 세게 불어닥쳤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제 8%가 넘게 떨어졌다가 6.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온라인상의 신세계 불매운동까지 좀 등장하고 나서면서 정용진 부회장도 결국 멸공 관련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면서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예, 멸공 논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표현의 자유 존중합니다. 네. 그럼 뭐 그 표현의 자유대로 하고 그 뒷수습도 본인들이 다 감당하시면 되는 거죠. 정용진 부회장이든 윤석열 후보든. 그러니까 뭐 멸공 뭐 할 수도 있죠. 뭐 정용진 부회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멸공은 누구한테는 정치지만은 나한테는 현실이다. 왜 네. 코리아 디스카운팅을 당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이런 거 했는데, 예전에 사드 보복 있을 때 이마트가 중국에서 수백억 원의 어떤 뭐 적자, 뭐 네. 손해를 보고 이제 철수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 뭐 다 이해해요, 저도. 예, 저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멸공 차원으로 가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멸공이라는 거는 그게 꼭 뭐 중국 공산당한테만 향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산당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 뭐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갈 것이고, 그러니까 말로는 뭐 멸공 뭐 뭘 못하겠습니까? 세계 평화도 하죠, 뭐 세계 정복도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 본인들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나 뭐 재계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감당할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용진 부회장은 사인 정용진의 사실은 맘이죠. 맘이고, 지금 이제 중국에다 대한 게 아니라 뭐 북한에 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일반 국민이 이제 사인이, 사기업의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폭락에 대해 책임지는 건 이제 그 사람 자유의 영역이죠. 이제 그분의 영역인데, 이게 공인 정치인에게로 넘어갈 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그리고 정치인의 경우로 가면 결국 그게 또 어떤 외교 문제로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을 색깔로들을 이제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공식 논평 자체는 내지 않았는데 뭐 격이 떨어진다 어쩐다 하면서 안 냈는데, 취재해 보니까 내부에서는 좀 반색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운동의 기조가 무게감, 안정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건데,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이런 멸공 논란 같은 게 불거지니까 네. 대비가 돼갖고 뭐 좋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같은 이유로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부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갖고 네. 정치권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 선에서 좀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이제 선거 전략인가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파격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이 주말에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라는 뭐 호평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멸치와 콩 산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론 논쟁으로 번지면서 전략상 득될 게 없는데 이거 누구 전략이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알려진 건 아직 없죠. 알려진 거 없고 뭐 취재에도 쉽게 좀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준석 대표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잠시 후에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김관 기자. 네, 다음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고 간명하게. 네. 빠르고 간명하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는 방식이 빠르고 간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의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보도자료 뿌리고 기자회견, 인터뷰 뭐 이런 거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예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직접 찍어버리는 시기입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난주 탈모에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공약이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미임이라고 해갖고 이제 온라인에 유행을 탔었는데요. 바로 짧은 영상을 찍어갖고 여기에 올라탔습니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을 직접 얘기를 했고요. 요새 이런 짧은 영상을 쇼츠라고 하거든요. 네네. 뭐 틱톡, 쇼츠, 릴스 뭐 이런 짧은 영상이 이제 콘텐츠 시장에서도 뭐 새로운 뭐 흐름이 됐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59초 공약 영상이라고 이준석 대표랑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상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공약도 지금 생활 밀착형이 대세인데요. 음. 이재명 후보 소확행 시리즈는 44편까지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도 이른바 심쿵 약속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 쪽 정책 홍보 앱이랑 챗봇 그리고 윤석열 후보 위키윤 사이트랑 AI 윤석열 같은 게 어떤 달라진 선거운동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이런 공약들, 홍보 방식들 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뭐 두세 달 전부터 쇼츠 이런 거 먼저 좀 찍어갖고 올렸더라고요. 근데 네. 비교적 관심은 좀 덜한 편입니다. 자, 왜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감각적으로 즉흥적으로 확 전환됐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예전하고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메시지들을 전파를 하는데 그게 좀 맞춤형으로 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예전에 이제 오바마 캠프가 네.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신용카드, 뭐 SNS, 뭐 유권자 후보자 등록 이런 것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한다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우편 보내고 막 이런 뭐 선거 전략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 전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개별적으로 이제 맞춤형 공약을 이제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거대 담론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 97년에 외환위기 극복, 네. 뭐 2002년에는 행정수도 이전, 2007년에는 한반도 대운하, 2012년 경제민주화, 뭐 적폐청산 2017년에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생활 네. 밀착형 소소하게 보이는 그런 공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커다란 거대 담론을 놓고 공약이 나오고 그것으로 토론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순서대로 작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큰 건 안 보이고 작은 것들만 보이는 게 문제다 이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 측은 사실은 이건 전략적이에요. 그건 무슨 이게 말씀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이런 데서 거대 담론끼리 부딪혔을 경우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환기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이슈를 주도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먼저 소확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소소하게 다가간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고민이에요. 이거를 지금 거의 따라한 거거든요. 심쿵 뭐 따라했다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네네. 그런데 이거는 정권 교체라는 큰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가 이제 국민의힘의 숙제인 거죠. 그래요. 김가을 기자. 영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쇼츠 영상 이런 게 좀 확실히 좀 대세인 게 민주당에서 그 김영희 홍보본부장이라고 이제 쌀집 아저씨 네네. 그 PD 출신 김영희 홍보본부장이 이제 야심차게 찍어갖고 이제 작년 말에 홍보했던 게 캐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랑 배우자 김혜경 씨가 캐럴을 부르는 영상을 이제 야심차게 찍어갖고 이제 홍보를 엄청 했는데 이게 지금 한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조회수가 한 2만 회도 지금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은 심는다 뭐 요거 한 네. 30초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영상인데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1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짧은 것에 익숙한 세대들이 많이 소비하니까 온라인 세상에서 긴 영상은 잘 안 먹힌다는 얘기군요. 예,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쇼츠 영상 같은 것도 좀 확대가 그 정치권 전반에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죠. 400억 원 먹고 사퇴.
카카오 대표로 내정이 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이른바 먹튀 논란 끝에 어제 자진 사퇴한 이 뉴스 큽니다. 예, 여론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으로 받은 주식 23만 주를 팔아갖고 469억 원을 현금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자기 주식 판 거라서 불법은 아닌데요. 뭐가 문제냐? 매각한 시점이 작년 12월 10일,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날이었습니다. 네. 딱 이제 그 호재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고점에서 판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경영진이 팔고 나갔다. 이게 바로 소문이 나갔고 분위기가 바로 안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20만 원 선이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15만 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 류영준 대표랑 경영진이 카카오페이 개미 그리고 소액주주들을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진 거고 결국 류 대표가 사퇴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관행 아니냐, 뭐 이런 뭐 대표나 임원들도 자기 돈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고점에서 팔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일단 주요 임원의 그 주식 대량 매각은 이 회사가 사업성이 없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면 해사행위를 한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벤처기업들의 이런 스톡 옵션을 몇몇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 임원들한테 과도하게 주는 문제들이 박탈감이 그 내부에서는 또 그 직원들이나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어떤 임원진의 어떤 주식 매도 기간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 충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다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어떤 인사 방식도 이게 좀 도마에 올랐는데 이런 창업 측근들을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임원들의 네. 이제 대표직에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카카오 쪽은 특히 이제 포괄임금제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에서 이제 아예 그 직원들이 지금 그런 문제까지 다 접근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여기까지. 김광일 기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경영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윤리강령 8조가 있는데요. 회사와 임직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서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